오늘 아침 마트에서 달걀 한 판 사셨습니까? 작년에 6,000원이던 달걀이 올해 7,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국민연금은요, 고작 월 14,000원 올랐습니다. 달걀값 상승분도 안 되는 돈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금 통장에는 보이지 않는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쥐가 매달 여러분 몰래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요, 물가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쥐가 갑자기 몸집이 2배로 커졌습니다. 왜 커졌는지, 그리고 이 쥐를 잡는 방법 3가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당신의 자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황금빛 노후 경제입니다. 올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가 리터당 1,981원, 경유 1,013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발동한 비상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유가 폭등이 왜 다른 누구보다 우리 507종 세대의 지갑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드는지 데이터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겁만 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고물가 환경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행동 전략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과거 유가 폭등기에 같은 퇴직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쪽은 자산을 지켰고 한쪽은 70%를 날린 실제 사례의 결정적 차이점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4월 현재도 95달러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타격이 크냐?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인 나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실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트럭 기름값이 뜁니다. 전국 평균 경유가 리터당 거의 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네 마트에 배추가 도착하려면 산지에서 도매시장, 도매시장에서 마트까지 트럭이 2-3번 달려야 해요. 그 트럭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 배추 한 폭이 가격에 통행세가 2-3번 붙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사에 쓰는 비료와 농약, 이것들도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농산물 원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운송비와 원가가 동시에 오르는 이중 타격인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라면이 전년 대비 8.2%, 빵이 3.3%, 외식비가 2.9%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연금은 2.1% 올랐습니다. 밥값 오른 만큼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편도 34,1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4월에 7,700원에서 한 달 만에 4.4배. 제주도 왕복이면 유류 할증료만 약 7만 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1만 원이 안 됐는데 말이죠. 손자, 손녀 데리고 제주도 가시려던 계획, 올해는 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TVE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2.1%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 보시면 별로 안 올랐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2.1%는 전국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싸잡아 평균 낸 겁니다. 스마트폰 가격, 인터넷 요금, 자동차 보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평균이에요. 비유를 해볼까요?
키가 190cm인 사람과 150cm인 사람의 평균 키는 170cm입니다. 그런데 150cm인 사람한테 당신 키 170이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까?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대 이상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 이걸 실효 물가라고 하는데요. 누적 상승률이 16%였습니다. 전 연령 평균은 14.3%. 시니어 세대가 1.7%포인트 더 높은 물가를 겪은 겁니다. 매년으로 환산하면 약 0.4%포인트씩 평균보다 더 맞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올해처럼 유가가 급등한 해에는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 식료품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시는 비율이 높습니다. 쌀, 채소, 달걀,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재료를 가장 많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본 식재료가 유가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이건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 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비급여 항목은 공식 물가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입니다. 난방비, 전기료. 겨울엔 보일러를 틀어야 하고 여름엔 선풍기라도 돌려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비용을 전액 혼자 부담하십니다. 2023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이 32.8%입니다. 세 분 중 한 분이 에너지 비용을 나눌 상대 없이 혼자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물가라는 비가 내릴 때 젊은 세대는 다양한 지출 항목이라는 우산이 있어서 직접 맞는 비가 적습니다. IT 기기, 의류, 문화생활 같은 항목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시니어 세대는 식료품, 의료, 에너지라는 비를 우산 없이 그대로 맞는 구조입니다. 같은 비인데 더 많이 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 환경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9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합산 약 10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부부 최소 생활비가 월 216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려면 3자 36만 원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연료통이 반만 찬 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주유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르죠. 그 주유소가 바로 퇴직금, 개인저축, 정부 지원입니다. 오늘 이 주유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 인상률과 체감물가의 격차가 매년 3%포인트라고 가정하면 지금 월 69만 8천 원의 실질 구매력은 10년 뒤 약 52만 원, 엽전 20년 뒤엔 38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놀이공원 표가 매년 비싸지는데 용돈은 그대로인 손자 손녀의 심정과 비슷한 거죠. 이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작년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45%였습니다. 전체 파산은 줄고 있는데 고령 파산 비율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 수입은 연금뿐인데 고정 지출은 물가와 함께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서 눌려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13%로 높아집니다. 소득 대체율도 44%로 상향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지속성이 좋아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하셨거나 곧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방어 전략이 더 급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전입니다. 첫 번째 전략, 고정비 해부 수술입니다.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출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절대 줄이면 안 되는 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돈, 그리고 몰래 세고 있는 돈.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의료비는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병원비 아까우니까 한 달만 약 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만성질환이 악화되면 한 번의 입원비가 1년 생활비의 반을 날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최우선 고정비입니다. 다음, 식비는 구조를 바꿉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트 가면 카트가 날 끌고 다닌다. 공감되시죠? 필요한 것만 사러 갔는데 나올 때 보면 카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송비가 올라간 시기에는 두 가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까운 전통시장을 활용하시면 배송비가 적게 반영되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둘, 냉동 가능한 식재료는 월 2회 대량 구매 후 소분하면 물가 변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래 새는 돈을 잡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3개월치를 출력해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 중에 반드시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보는 유료 방송, 몇 년째 방치한 보험 특약, 자녀가 학생 때 가입해놓고 잊은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3만 8만 원씩 빠집니다. 연간 36만 996만 원. 이 돈이면 겨울 난방비 두세 달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자산 3분법 재배치입니다. 여러분,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안심이 되시죠? 원금이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금 금리가 3%인데 체감 물가가 5%면 매년 2%씩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실에 다 넣어두면 안전할 것 같지만 어떤 음식은 냉동실에 넣어야 오래 가고 어떤 음식은 실온이 맞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에 맞는 자리에 넣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바구니, 향후 1, 2년치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당장 꺼내 쓸 일이 있는 돈이니까 예금이나 CMA 같은 곳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안전벨트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 3내시 5년간 안 쓸 돈입니다. 이 돈은 물가가 오를 때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 연동국채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함께 조정되는 국채예요. 한국에도 물가 연동국 고채가 있고 이걸 추종하는 ETF 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용 국채도 가상금리가 대폭 올라서 안전자산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바구니, 5년 이상 묵힐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분산이 곧 방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바구니의 비율을 매년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바뀌면 비율도 조정해야 해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설날이나 생일에 자산 점검하는 날로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정부 지원제도에서 놓치고 있는 돈을 찾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니어 지원 제도를 대상자인데도 안 받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매달 길에 돈 봉투를 흘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귀히 꼭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하나, 기초연금.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대 477만 원 이하면
월 최대 약 3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둘,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 수급자이시면서 5만 65세 이상이시면 1인 가구 기준 연간 약 29만 5천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셋, 건강보험업 당당홈. 본인 부담 상한제. 연간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건보공단 클릭 5717 1000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월 20만 40만 원의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이야기입니다. 과거 육아 폭등기에 자산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헐값에 판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위기 한복판에서 내다 팔면 바닥에서 파는 겁니다. 고물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버틸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빚이 많은 분들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고정금리 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세요. 셋째, 정보를 가진 분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위기 때 정부는 반드시 지원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걸 빠르게 신청한 분들과 모르고 지나친 분들의 격차가 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세 번째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겁먹지 마시되 준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고정비 해부, 자산 3분법, 정부 지원 찾기 하나씩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 국민연금 인상률 2.1%와 시니어 체감물가 5%의 격차가 매년 여러분의 자산을 깎고 있습니다. 둘, 고정비 해부, 자산 3분법, 정부 지원 활용, 이 세 가지가 방어선입니다. 셋,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하반기 육아 안정 시 5070세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산 재배치 체크리스트를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힘이 됩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그날까지 황금빛 노후 경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